사람의 기억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특히 피로 새겨진 기억은 더욱 그렇습니다. 뼛속 깊이 스며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연모아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옥패를 발견한 이후 악몽은 더 선명해졌고 잠에서 깬 뒤에도 파편 같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도 문양, 불타는 건물, 여인의 손, 남자의 목소리. 무아나, 기억해라. 그는 자신의 방벽에 옥패의 문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손이 기억하는 대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양의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야기방에는 기록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야기방이 수행한 임무의 기록, 강호 각 세력에 대한 정보, 비밀 거래의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허가 없이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연모아는 최고 등급의 암살자였습니다. 보관소의 경비도 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밤중 연모아는 기록 보관소에 잠입했습니다. 수천 권의 문서 속에서 파도 문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문서를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두껍게 쌓인 문서 더미 맨 아래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자 3개가 연모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해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연모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얼음이 금가듯. 두루마리의 내용은 간략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존재한 문파. 해양의 파도를 무공으로 구현한 독자적 무공체계, 위치는 동해 인근. 그리고 마지막 줄,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멸문, 생존자 없음. 멸문, 그 두 글자 위에 연모안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냐? 흑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연모안은 두루마리를 감추려 했지만 흑영의 눈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흑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안, 그 이름을 파지 마라. 야기방에서 그 이름은 금기다. 귀왕님이 아시면 내가 위험해진다. 연모안이 물었습니다. 왜 금기냐? 이미 멸문된 문파가 왜 야기방에서 금기란 말이냐? 흑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흑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모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기방 내부에서 더 이상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연모안은 강호로 나갔습니다. 평범한 행인으로 변장한 채. 강호의 정보통 중에 만사통이라 불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중원 각지의 소문과 비밀을 거래하는 정보상, 돈만 있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알려준다는 사내였습니다. 연모안은 만사통을 찾아갔습니다. 은 50냥을 탁자 위에 놓고 물었습니다. 창해문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 만사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은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은 안 된다네. 은 500냥을 줘도 안 돼. 그건 강호에서 꺼내면 안 되는 이름이야. 연모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가 살기를 내비치자 만사통은 기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 문파는 20년 전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네. 공식적으로는 사파에 빠져 자멸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연모안이 물었습니다. 진실은 뭐냐? 만사통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네. 하지만 하나만 알려주지. 그 멸문의 밤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있어. 당시 창해문 문주의 수제자였던 사람. 이름은 모르겠고 지금은 강남 어딘가에 숨어 산다고 들었네. 그것이 만사통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강남, 물과 버드나무의 고장, 중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리는 땅. 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연모안은 이곳에서 창해문의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강남의 구석구석을 뒤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짜 정보에 속기도 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운하 끝자락의 작은 어촌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오두막 앞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모습이었지만 연모안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물을 다루는 손놀림 속에 무인의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모안이 다가갔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의 눈에 공포가 지나갔습니다. 무인의 직감이었을 겁니다.
연무안에게서 풍기는 살기를 감지한 것이죠. 연무안은 옥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어디서 구했소? 연무안이 대답했습니다. 이 문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문양과 나의 관계를. 사내는 오랫동안 연무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문주님의 아드님이 살아있었어. 사내의 이름은 광명이었습니다. 창해문 문주 엽천풍의 수제자, 그 멸문의 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광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창해문은 동해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문파였지만 독자적인 무공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해결이라 불리는 B급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문주 엽천풍은 강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림맹의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강호의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을 가르치고 바다를 바라보며 무공을 연마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무림맹에서 사절이 왔습니다. 맹주 천무국의 친서를 가지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창해결의 비급서를 무림맹에 헌납하라. 엽천풍은 거절했습니다. 창해결은 창해문의 것이며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사절은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광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무 전조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무장한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무림맹의 정예 무사들, 그리고 사대세가의 고수들. 먼저 불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비명과 함께 뛰쳐나왔고 뛰쳐나오는 순간 칼에 베었습니다. 문주 엽천풍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창해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천무극, 하진풍, 장가의 장주, 이가의 이주, 조가의 조주, 강호 최강의 고수들이 한꺼번에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엽천풍이 쓰러지기 직전 그의 부인이 어린 아들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광명이 뒤를 막았습니다. 광명은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아이를 안고 뒷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저는 추격자들을 막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 뒤로 사모님과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살아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무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창해문을 멸문시킨 것이냐? 광명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창해결입니다. 그것이 탐났던 겁니다. 완성하면 천하제일의 무공이 된다는 창해결, 무림맹주 천무국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문파 하나를 통째로 멸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비급서를 사대세가에 나누어주는 대가로 그들의 협력을 얻었습니다. 연무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어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광명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복수를 하시겠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상대는 무림맹과 사대세가, 강호 전체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무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명의 오두막을 나와 동해가 보이는 절벽까지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절벽 아래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었을 겁니다. 창해문이 있던 곳,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무공을 연마하던 곳,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곳. 연무안은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 야기방의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질문을 죽이고 과거를 죽이고 시키는 대로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무림맹주 천무극, 금능 하시세가, 대원 장시세가, 성도 이시세가, 북해 조시세가. 그 이름들이 연무안의 머릿속에 칼로 새기듯 박혔습니다. 연무안이 동해를 향해 서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찾아가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야기방의 칼은 이제 자신의 칼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칼로. 하지만 복수의 길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난하고 진실은 그가 알게 된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